자, 지금 여러분은 탄력성을 배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보려면요, 탄력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93쪽 보시면 무슨 수식 나와 있고 그러죠? 수학적 도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안 보셔도 크게 문제 없어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됩니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94쪽 가보도록 할게요. 교재 94쪽. 거기 보시면 뭐 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 뭐라 돼 있어요? 완전 탄력적. 둘째 줄 뭐라 돼 있나요? 수평선. 그 다음에 디귿 들어가 봐요. 둘째 줄에 직각삼각선, 미음. 둘째 줄 끝에 수직선. 제가 그려드렸죠? 네, 그랬고요. 자, 오른쪽에 그 표 대신에 그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을. 그래서 그 그림은 공급에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네,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조금 이따 할게요. 4번을 먼저 할게요. 동그라미 4번. 그래서 4번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요. 3번을 갈 건데 4번 가지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의 노트에 테마 45번에다 정리해 놓은 거 있죠? 네, 그거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먼저 우리 부동산 수요 볼게요. 부동산 수요. 여러분, 부동산 수요는 일반 재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일반 재하에 비해서 비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탄력성 결과가 무슨 변화요? 절대 잊지 마시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필수재 성격입니다. 두 번째, 대체재 수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필수재가 뭐야? 의식주? 맞죠? 자, 의식주는 없으면 우리 죽어요. 너무 많아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그 업종은 인간이 멸망할 때까지 필요한 업종이에요. 주가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뭐예요, 주? 죽어, 주택. 맞죠?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직업이다. 이렇게 좀 아시고요. 자, 식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20kg에 그 쌀 한 포대 얼마 정도 합니까? 가격이. 자, 남자분들. 자, 20kg 쌀 한 포대 얼마 정도 해요? 지금 뭐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아주 가정에 충실한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같이 카트를 끌고 마트를 다녀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알겠죠? 쌀이, 양질이 쌀이 좀 저렴한 게 뭐가 있나 이런 걸 판단해 본 거죠. 우리 아가씨들은 저런 스타일의 부부를 만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런데 지금 한 5만 원 이렇게 합시다. 이건 차이가 많으니까. 근데 제가 앞에 있는 감 선생은 쌀이 20kg 한 포대에 5만 원인 상황에서 하루 3공기 먹어요. 3공기. 공기 크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간 3공기 먹어요, 3공기.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쌀가격이 비싸졌다? 20kg 한 포대에 50만 원. 비싸졌죠? 그래서 한 선생은 하루에 티스푼을 3스푼 먹죠. 자,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필수제예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쌀가격이 하락했어요. 이제는 20kg 한 포대에 5만 원 하던 게 5천 원. 그래서 하루에 30공기 먹죠. 뱉어도 죽어요, 또. 그러니까 이 필수제는 너무 많아도 의미가 없고 너무 적으면 죽어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양변화를 많이 하는 상품이다, 아니다? 아니다. 양변화가 커, 작아? 작아. 대답해요. 탄력성 결과 무슨 변화요? 그걸 잊지 말라니까, 그걸. 양변화. 오케이? 그러면 주가 뭐예요? 주택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에이, 어떤 사람 아파트 10채 가지고 있던데요? 그 10채를 다 소비합니까? 오늘 1번 주택에서 출근하고 퇴근 2번 주택을 하고 뭔가 집안이 이상한 꼴이야, 그게. 여러 집이 출퇴근을 한다면 이것도 이상한 거지. 그 가족이 필요한 것은 한 집이 한 집. 안 그렇습니까? 서비스. 그래서 이것도 양변화를 많이 하는 상품이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자, 대체제 들어갈게요. 대체제가 뭐예요? 내가 할게요. 대신 받고 수업에도 만족이 차이가 없는 재화. 자, A란 물건을 사러 갑니다. 여기 봐요. 내가 A란 물건을 사러 갔는데 A 물건과 비슷한 것들이 A-, A2-, A3- 잔뜩 있어요. 가격도 다 개당 10,000원이에요. 나는 A가 10개 필요했습니다. 가지고 집어들면서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라 하냐면 파는 사람이 15,000원이요. 그러면 나는 A4
A-나 A2-4, A-나 A2-로 갈아탄다고. 그럼 처음에 의도한 양이 10개였는데 10개를 그대로 유지합니까? 줄입니까? 줄여요. 양을 확 줄여. 갈아타. A-나 A2-로. 양배랑 커졌죠? 처음에 의도한 양이 10개였는데 하나도 안 살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양배랑 커졌잖아요. 이때는 대체제가 많은 경우입니다.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어때요? A란 물건 외에는 비슷한 물건이 없는 거야, 아예. 개당 10,000원이라고 생각하고 10개 살려고 갔습니다. 그럼 10만 원 막 내려고 하는데 15,000원입니다, 개당. 그럼 어때요? 다른 대안이 없잖아. 그럼 의도했던 양을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올며 계좌 먹기. 양 변화 많이 못했죠? 탄력성 결과가 무슨 변화예요? 양이 변화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죠? 지금 이해했어요? 자, 대체제가 많다는 것은 수요자가 대안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 변화를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대체제가 적은 편이에요. 뭐에 비해서? 일반 지하에 비해서. 비슷하게 대신할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적다. 오케이? 근데 이제 용도별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용도별로. 자,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내가 어떤 상가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값이 좀 불만이야. 근데 여기 목이 참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비슷한 가격에, 좀 더 싼 가격에 이 동일한 상권을 가진 목이 좋은 상가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 찾기 쉽지 않다.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가 A 아파트 사러 왔는데 좀 불만이다. 그럼 비슷한, 그렇죠? 그나마 비슷한 아파트를 찾는 건 좀 더 용이합니다. 뭐에 비해서? 상업용, 공업용에 비해서. 그러니까 상업용, 공업용에 비해서 이 주거용이 보다 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상대적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 상대적 개념.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뜻이 아니라 A에 비해서 얘가 좀 더 탄력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다 대체제가 많은 편이다 그 말이에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질문 들어오니까 질문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졌는데 도토리입니다. 도토리 알았죠? 자, 도토리 키재기 하겠습니다. 둘 다 도토리예요. 근데 어떤 도토리 좀 더 커? 얘가. 도토리 키재기 했지만 주거용 도토리가 상업용, 공업용 도토리보다 좀 더 크다 그 말이야. 알밤이다 그게 아니고. 알겠어요? 도토리라니까 도토리? 도토리인데 비탄력적인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탄력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죠. 전환이 용이하거나 용도가 다양하다. 그러면 탄력성이 커져요. 탄력성이 커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은 택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택지 수요자예요. 그럼 택지를 사러 가겠네. 근데 A가 이제 농지고요. B가 이제 택지인데, 자, 이 사람은 이거 사야지 건물 짓지. 이거 사가지고 건물 지을 수가 없죠. 자, 선택할 수 토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치겠습니다. 그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B를 사러 갑니다. 가격을 올립니다. 다른 대안이 지금 없어요. 양을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A는 농지고요. B 택지 처음에는 같았어요. 이랬는데, 자, 이 A 농지가 전환이 용이하답니다. 전환이 용이하고 용도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환이 용이하면 용도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A 다시 택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택지로.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걸 살 수도 있지만 아쉬운 대로 이걸 살 수도 있어요. 택지로 바꾸면 되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뭐 당장 택지니까 이거 사러 갔습니다. 값을 올려요. 그럼 뭐야? B를 살 이유가 없지. 양을 확 줄이는 거지. 양배를 많이 하는 거지. 한 1,000평 살 거 아예 안 살 수도 있고요. 안 그래요? 이렇게 갈아타는 거죠. 대체제가 많아진 것 같죠? 맞습니까? 네. 마치 대체제가 많은 것과 같다. 자, 전환이 용이하고 용도가 다양하면 마치 대체제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탄력성이 커집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커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 요인도 됩니다.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걸 매물로 내놓게 되면 농지 수요자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농지 수요자는 물론이고 택지 수요자까지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수요 증가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공급 증가 요인도 됩니다. 이렇게 된다. 자, 가격이 원인이 아니라 처음에 택지 공급을 한계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계가 무너진 거죠. 그렇게 전환해서 양을 늘릴 수 있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라니까. 전환 용이하고 용도 다양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도 커집니다. 자, 만약에 택지 가격이 올랐다. 그럼 예전에 이것밖에 공급이 안 됐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환시켜서 택지량을 늘릴 수 있죠? 분모, 가격 변화율에 대한 분자, 공급량 변화율을 크게 할 수 있게 돼요. 공급자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 변화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이 용이하고 용도가 다양하면 좋은 것만 나타나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모두 크게 합니다. 출제가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테마 45를 보시면 거기 3번에 용도의 다양성과 전환의 용이성 나와 있죠? 거기다가 페이지를 하나 적습니다. T27, T34. T27 테마입니다. 34. 자, T27 테마 27 가봅니다. 뭐가 있나 봅시다. 테마 27에 동그라미 8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해 부동산에 대한 용도의 다양성 증가. 용도가 다양해지면 다른 용도의 수익자도 나타날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수익 증가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테마 45라고 적어놨죠? 오른쪽 봅니다. 테마 34 갑니다. 테마 34 동그라미 1번 들어가 봐요. 용도 전환이 용이하도록 용도병에 대한 규제 완화. 그러면 전환을 통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죠? 공급이 증가 요인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말이죠. 기본소유 없어요. 중요한데 계속 출제됩니다. 조심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자,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전환이 용이하고 용도가 다양하면 무조건 좋다 생각하세요. 그 있잖아요. 집에 계신 그분이 전환이 용이하고 용도가 다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돈도 잘 벌어와, 빨래 밥도 잘해, 개 밥도 잘 줘, 양이 뭣도 잘 치워, 뭐 그럼 얼마나 좋아. 청소도 잘하고. 우리 남자들도 그런 부인을 원해요. 자, 전환이 용이하고 용도가 다양하면 무조건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수요와 공급을 모두 뭐?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모두 크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되돌아옵니다. 테마 45 계속 봅니다. 수요의 주어진 기간이라고 돼 있죠? 그 밑에다가 추가로 적습니다. 관찰 기간, 측정 기간. 4번에 수요의 주어진 기간, 시간. 거기다 뭐라고요? 관찰, 측정 추가합니다. 자, 관찰 시간, 관찰 기간, 뭐 측정, 주어진 기간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소비 선택이 주어진 기간을 말해요. 관찰을 오랫동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번 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수록 탄력성은 커져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패키지 여행을 가게 되면 뭐 요즘 프로 중에 뭉치야 뜬다 그런 프로 있던데 여러 사람이 모여야 비행기가 뜨죠. 그래서 뭉치야 뜬다라 그런가 봐요. 자, 패키지 여행 가면 꼭 특정 날짜를 정해서 쇼핑하는 날이 꼭 있어요. 맞죠? 근데 오늘은 쇼핑하는 날이에요. 하루 종일 쇼핑이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정 중에 끼워 넣습니다.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매장을 갈 이유가 없어요. 왜?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그 매장 밖에 못 가는 거예요. 딱 한국말 잘하거나 아니면 한국 점원이 딱 기다리면서 물건을 팔죠. 그래서 뭐 정신없이 삽니다. 리스트만 뽑아가지고 누구누구 거 챙겨야 하니까. 그죠? 뭐라도 사가야 될 거 아니야? 정신없이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집에 와서 물건을 풀어보면 이태리 여행 갔다 왔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국산과 차이나스 차이나? 진짜 일반는 게 뭐라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앞에 홈플러스 살 거, 이마트 살 거 거기서 사왔다니까. 요즘은 그 해외여행 가면요. 아주 그 우수 제품이 한국산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톱깎이다 그러고 딱 사갖고 봤더니 37이야. 전 세계 가장 그 최고가 손톱깎이가 우리 국산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전에 그 어디 모 지역에 강의를 하는데 그
그 지역에 그 37 그 회사에 다니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그 세트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와, 그 황금색으로 돼가지고 말이죠. 쓰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히려 소장 가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쓰고 지금 딱 놔뒀는데, 이 다음에 뭐 좋은 날 좀 써야 되겠는데. 자, 봐요. 자, 5번 들어갑니다, 5번. 누구 선물 줘야지. 또 뭐 어쩔 수 없다. 선물로 또 가는 거지 뭐. 자,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리에 대한 규제와 장애 나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수요자 입장에서 유리해, 불리해? 장애가 있으면? 불리하죠. 적을수록 좋아, 많을수록 좋아. 적을수록 탄력적. 별거 없네요. 자, 수요자들은 가격의 변화가 나게 되면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수요랑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여기 제약이 있으면 양 변화를 많이 할 수 없죠. 대체제가 없거나, 안 그래요? 필수제거나. 그럼 이런 것은 뭐가 돼요?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가격 변화에 대해서 자기가 유연제로 양변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교재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거기 보면 말이죠. 그 동그라미 4번에 이응 있죠? 기본서에. 보지 않도록 합니다. 그건 일반 재화야. 부동산에 안 맞아요. 알았죠? 그건 안 보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다음에 세분화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 좀 드릴게요. 다음에 좀 강의 노트에 없죠? 그죠? 이것은 다음 주에 OX 문제 풀 때 설명해 드립니다. 세분화는.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좀 뭘 볼 거냐면요. 자, 앞으로 넘어와 봐요. 95쪽 여러분 기본서. 그건 테마 44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테마 44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기본서 몇 페이지고요? 95페이지. 동그라미 3번인가요? 맞죠? 네. 동그라미 3번. 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업에 어떤 수입이 있다. 삼성전자에 수입이 있다면 이건 여러분이 물건을 사줘서 그런 수입이 생긴 거예요. 가계 지출에. 임대인의 임대 수입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임차인의 지출액인 겁니다. 임차인 지출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P하고 이렇게 Q 이렇게 하면 P과 Q 토탈 레버뉴 총수입. 이 가격은 공급자가 정합니다. 공급자가. Q는 수요자가 정해요. 수요자. 수요량입니다. 수요량.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수요자가 이 수요량을 결정해 주지 않으면 수입으로 잡힐 수가 없어요. 맞죠? 물건을 사주거나 임대차가 이루어져야 수입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는 표정. 낯설지 않고요. 자, 들고 가면 얼마예요? 어유, 이건 또 맞추네. 하여간 돈은 밝혀요. 돈은. 자, 만약에 가격을 150 이렇게 올렸어요. 몇 퍼센트 올랐어요? 50%. 그런데 물건을 사는 수요자가 그대로 100개를 사고 있다는 겁니다. 값이 저렇게 50% 올랐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대로 사는 거지. 의도된 양을 줄일 수가 없어요. 양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게 이런 게. 올면 계좌목표를 산 거죠. 그러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15,000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겠죠? 근데 똑같이 가격을 말이죠. 50% 올렸는데요. 150 이렇게 올렸더니 세상에 10개밖에 안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90개가 줄었죠? 90% 줄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요자가 다른 대안이 있었던 겁니다. 갈아타는 거죠. 어떤 게 양 변화가 커요? 이거. 자, 이런 상황에서는 공급자는 값을 올리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수입이 줄거든요. 그런가요? 자, 다시. 가격을 동일하게 50% 올렸지만 수요자가 수요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급자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이 수요자가 이 수요량을 얼마나 변화시키냐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격을 올릴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가격을 올리고 어떨 때는 가격을 낮추는 게 유리할까? 이걸 판단해야 된다. 오케이? 무조건 값을 올릴 게 아니라. 그거 한번 살펴봅시다. 둥둥, 두두둥. 재밌을 것 같죠? 이거 뭐예요? 그렇지. 1시간은 긴 시간이죠. 이게 뭐라고 생각할까?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죠. 이건 어때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걸 뭐라 그랬어요? 비탄력적이겠죠. 자, 이제는 1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아요. 뭐라 그럴? 뭐 완전 탄력죠. 그냥 탄력적이니까. 무한대가 완전 탄력적이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가격 표현하는 거 있죠. 양변하는 거, 총수 표현하는 걸 간단하게 여기 이 공간에다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화살표 크기로 나타낼 거예요. 화살표 크기로. 에이, 너무 왼쪽으로 붙었다. 다시. 자, 가격을 제가 상승시키고 하락시키고 동일한 크기로 상승 하락시키게 될 텐데 이랬을 때 수시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하락 동일한 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수요 법칙을. 수요 법칙은 여기 왼쪽 생각하지 말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을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감소. 하락. 증가.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이게 수요 법칙 아니에요? 반비례 관계. 어우, 진짜. 감소. 증가. 참 당황스럽네. 황당하네. 자, 일단은 우리 수요 법칙에 따라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 대답합니다, 이제는. 방금 배운 거니까 이건 안 틀리겠지. 탄력성 결과가 무슨 변화예요? 모르겠으면 저기를 봐. 내가 지우지 말라 했잖아. 탄력성 결과가 무슨 변화예요? 양의 변화예요. 그 비탄력성 양 변화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왜 자신이 없어? 양 변화가 작다. 양 변화 작다. 여기는 양 변화 크다. 이건 같아요. 같은 비율로 변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가격을 상승시키면요. 수입에 유리한 작용을 가합니다.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그런데 수요 법칙에 따라 불리한 작용도 생깁니다.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죠. 수요자는 양을 줄이려 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못 줄였네. 조금 줄었어요. 조금. 아예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면요. 가격 상승에 따른 유리한 효과가 수요량 감소에 따른 불리한 효과가 더 커서 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서 수입을 증가할 수 있어요. 아예 줄이지 못하면 가격을 상승한 만큼 수입을 증가해버려요. 아까 봤잖아요. 양을 줄일 수 없는 상황.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가격을 하락시키면 수입에 불리한 작용이 나타나죠. 적게 받으니까 그 대신 수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조금 증가해. 쌀가격이 5만원에서 5천원을 하락돼서 한 선생이 감선생이 30공기 먹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필수잖아요. 양변을 많이 못하는 거죠. 그럼 괜히 값을 내는 거예요. 가격 하락에 따른 불리한 효과가 수량 증가에 따른 유리한 효과보다 오히려 더 커서 수입은 감소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는 대체제가 많은 상황이에요. 가격을 올리면요, 양이 크게 감소합니다. 값을 올리면 크게 감소. 대체제가 많으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에 유리한 작용을 하겠지만 A란 물건 말고 A-A2- 이렇게 잔뜩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양을 크게 줄여요. 불리한 효과 더 커. 오히려 수입을 감소할 수 있어요. 이때는 값을 올리면 안 돼요. 대안이 많은데. 이건 어때요? 가격을 하락시켰더니 A란 물건의 가격을 원래 10,000원인데 9,000원 낮췄다? 근데 A-A2- 다 10,000원이야. 동일한 물건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 수요자가 당장 A란 물건 사러 옵니다. 오케이? 수요량이 크게 증가해. 그럼 어때요? 가격 하락에 따른 불리한 효과보다 수요 증가 유리한 효과가 커서 수입은 증가할 수 있어요. 또 여기서 여기까지 가지 마. 그럼 다른 기업도 값을 내릴 거 아닙니까? 누가 지금 그거 물어봤어요? 다른 조건 뭐 하더라 보고? 몇 번을 이야기해. 머리가 너무 좋아서 탈이야 그냥. 그럼 그 다음 이야기라니까? 지금 주어진 조건이 이거잖아요. 여기 답만 고르고 끝내야지. 왜 그 다음 생각까지 하면서 답이 여러 개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거 뭘까요? 감소, 증가가 서로 상쇄돼요. 자, 이거 사례가 이거예요. 여러분, 직각삼곡선 설명합니다. 직각삼곡선. 자, 직각삼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제가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가 4, 2, 2, 4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점에서 공공씩 지난다. 그럼 어때요? 단위 단각이 2. 거리나 4단위.
248. 자, P 곱하기 Q. 총 수입은 8인 거죠? 가격이 비싸졌어요. 근데 양이 이만큼 줄었어요. 그럼 전체 메뉴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 4, 8이 이제 4, 2, 8 이렇게 해서 또 8이네? 직각삼곡선이란 두 변수 P와 Q의 고백값이 일정한 상수인 점들의 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상에서는 아무리 움직여도 수위 변화가 없어요. 그 면적이. 이때는 가격 정책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서로 상쇄돼서 불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격 정책이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거냐? 비탄력적일 때는 값을 올리는 게 좋더라. 탄력적일 때는 값을 올리면 안 되더라. 오히려 낮춰야 이익이더라. 그 다음 단계 생각하지 말고 다른 기업도 값을 낮추는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당장 어떤 정책이 좋냐 이걸 출제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것을 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자, 글자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탄력적은 수요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 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탄력적이지 못하다니까. 아까 밧줄로 꽁꽁 묶은 거랑 똑같다니까. 값을 올려도 도망을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공급자는 물건을 팔 때 값을 올릴 때 유리해요. 오케이? 값을 낮춰봐야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수입이 줄어요. 그게 출제된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만약에 탄력적이다? 만약에 탄력적, 여기 출제됐죠? 만약에 탄력적인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려요. 오히려 수입이 감소합니다. 그때는. 탄력적일 때 뭐 해야 돼요? 값을 낮춰야 돼요. 저가 인하 정책. 여기. 다시 한번 비탄력적일 때 무슨 정책? 고가 인상 정책이 유리하고, 탄력적일 때 무슨 정책이? 저가 인하 정책. 자,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만날 텐데 지금 수요자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격 정책이 달라져요. 수요자가 비탄력적이다. 그럼 값을 올려도 됩니다. 오케이?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대안이 많다는 거죠. 값을 올리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낚시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미끼를 줘야죠. 그 바다를 지금 수용하고 있는, 유영하고 있는 물고기는 아주 탄력적입니다. 걔들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 미끼가 필요하다니까. 잡은 물고기는 미끼 준다, 안 준다? 그걸 회쳐서 먹을 건데. 잡은 물고기를 첫 번째 어항에 보관했다가 저녁에 식사거리로 제공할 겁니다. 두 번째는 풀장에다 풀어놨습니다. 자, 어떤 경우 저녁 식사를 빨리 먹을 수 있을까요? 어항이 동네에 풀장에 풀어놓으면 낚시 또 해야 돼, 그거. 물 빼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미끼를 써야 돼요. 저가 인하 정책. 비탄력적일 때는 바로 그냥 회칼을 들이대도 됩니다. 다행인 것은 비탄력적 글자 몇 개? 4개. 고가 인상 정책. 탄력적 글자 몇 개? 3개. 저가 인하 정책. 그 강의도 테마 44 보니까 그렇게 해놨네요. 그죠? 빈칸 뭐가 들어가요? 첫 번째 칸은 비탄력적, 세 번째 칸은 탄력적.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됐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제는 넘겨서 말입니다. 여러분 98쪽 가도록 합니다. 98쪽. 자, 수익 가격 탓에서 배웠기 때문에 공급의 가격 탓은 쉽습니다. 쉬워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장 몇 % 변이나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분모가 뭐예요? 가격 변화율 퍼센트. 분자가 뭐예요? 공량 변화율 퍼센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절할 수 있겠죠. 원래 가격분의 가격 변화분, 원래 공량분의 공량 변화분. 아까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탄력성 결과가 무슨 변화예요? 양의 변화율.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프 그려봅니다. 수직인 공곡선이 있습니다. 양 변화 있을까요? 없을까요? 움직여봐요. 양 변화 없잖아요. 탄력성이 0이에요. 완전 비탄력적. 수평인 공곡선이 있습니다. 탄력성이 뭘까요? 무한대. 아까 수요 같네요. 공곡선은 우상 형태니까 원점을 통과하는 이 우상 직선은 사실은 기울기와 상관없이 탄력성이 항상 1이에요. 더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횡축을 여기 지나간 거, 종축을 지나가는 거. 자,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돼요? 보다 탄력적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틀이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성은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양변화가 커지니까.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가파를수록 어떻게 돼요? 양변화는 작아져요. 오케이? 탄력성이 작아. 그러면 이거 봅시다. 공곡수의 두 가지 타입. 자, SA 있고요. SB 있어요. 어떤 게 탄력성이 더 클까요? 응? SB. 가격 이렇게 올렸을 때 양변화가 이게 더 크게 나타나죠? 탄력죠. 이거 어디서 봤어요? 아까 수요할 때 한번 물어봤으니까 이제 눈치를 챘어야지. 시장 공곡선 보다 완만하고 보다 탄력적이다. 이것처럼. 그런데 하나 더 있다. 어디서 또 봤을까요? 토지 경제적 공급. 단기, 장기. 택지를 500제곱미터, 700제곱미터 그거 기억나요? 안 나? 전혀? 야, 진짜 기억이 안 난다고 막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이 나게 하려면. 에? 뭐가 살 길이다? 반복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여러분이 이 과목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이게 이제 기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뭐 다른 건 없어요.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복습 꼭 하시고 주기적으로 반복을 해주는 게 제일 뭐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기본서 많이 읽어보셨어요? 아니 1, 2월, 3, 4월은 기본서 읽는 시간이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아까 수요처럼 자 공급의 가격 탈수와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강의 노트. 이것도 강의 노트로 하겠습니다. 안 돼요. 기본서 가지고는 뭐 쓸데없는 것도 있고. 테마 46 들어갑니다. 테마 46. 부당 공급의 가격 탈수 특징 나와 있나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 물적 공급은 양을 늘릴 수 없죠. 수직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빈칸이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이죠. 물적 공급은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 그 다음에 2번은 경제 공급은 그냥 탄력적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1보다 크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탄력적 앞에다 뭘 끼워 넣냐면 상대적으로 이걸 꼭 집어넣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오타입니다. 빠졌어요. 누락됐습니다. 오타가 아니라 누락. 자, 상대적으로 탄력적. 무슨 말이에요? 물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인 비해서 경제 공급 용도 전환을 통해서 양을 늘릴 수 있죠. 이거 봐요, 이거. 이런 스타일. 수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탄력적 맞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건물 양 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지하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양을 늘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양면을 상대로 못해요. 그래서 일반 지하에 비해서 뭐라? 비탄력적. 중요한 게 3번, 4번이에요. 둘을 묶어요. 자, 관찰, 측정, 주어진 기간이 장기다. 공급자에게 시간을 많이 주면 양변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번,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오히려 장기면 안 좋아요. 여러분이 물건을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주는 경우 그게 3번이고요. 4번은 물건을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말은 양을 많이 못 늘린다 말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급자 생산자로 생각해 봐요. 어떤 게 유리한지. 물건을 만들도록 시간을 많이 주는 거 3번 유리하죠? 장기 탄력적. 물건을 만들 때 걸리는 시간, 소요되는 시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죠? 이때는 단기가 탄력적이에요. 조심하세요. 자, 5번 들어갑니다. 기술수익 향상이 빠르다. 기술수익 향상이 빠르다는 이야기는 동일한 비용을 들이도록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 인허가, 용도 변경이나 규제가 완화돼요. 강화보다 완화가 유리한 거 맞죠? 양 변화 많이 할 수 있겠네요. 탄력성 항상 양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7번 갈게요. 7번. 생산량 증가에 따른 생산 요소 가격 상승. 여러분 우리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입니다. 되게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어차피 상승할 건데 급격히 상승하는 게 좋아요?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좋아요? 완만한 게. 여러분 공급자를 생각하면 이해 가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들어갑니다. 재고주택 공급하고요. 신규주택 공급. 자,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뭐예요? 그 중에서? 재고주택입니다. 신규주택은 아직 안 지은 거예요. 완성되면 재고야. 알았습니까? 새집 헌집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 이야기 아니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뭐예요? 재고주택이에요. 중개사무소에 내놓을 수 있죠, 바로. 근데 신규주택은 택지 개발해야 되고요. 건물 지으려면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
시간이 걸리죠. 양을 크게 늘릴 수 있어요? 시간 걸린다니까. 따라서 뭐예요? 비탄력적.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까? 어떤 분이 이걸 새집, 혼집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재구주택이라는 것은 지금 존재하는 주택을 말하고 신규주택은 이제 앞으로 지어서 공급한다면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쉽죠? 어려워요? 탄력성 결과가 무슨 변화요? 그것만 기억해라는 게 그것만. 교재 보면 저장 가능성 이야기하는데 우리 뭐 부동산은 저장할 일이 있어요? 뭐 저장하면 비용이 들고 그래요?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건 일반제한입니다. 그런 건 볼 필요 없어요. 안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강의 노트로 정리하셔도 크게 괜찮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96페이지, 97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수익 소득 탄력성과 부동산 수익 교차 탄력성을 살펴볼 건데요. 자, 테마는 47, 48입니다. 아까 제가 탄력성 막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수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가격 탄력성 한 다음에 바로 하면 헷갈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따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소득이 1% 변했을 때 수요랑 몇 % 변했느냐 이겁니다. 수요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 교차 탄력성은 교차라고 변해요? 대치 보완제가 1% 변했을 때 수요랑 몇 % 변하냐 이겁니다. 대치 보완제 배웠죠? 그럼 이제 소득과 관련돼서 뭐 배웠죠? 정상제, 우등제 아니면 열등제 그런 거 했었죠? 네. 봐봐, 저 눈빛을 봐. 별로 기대하지 않는 눈빛. 응? 뭐 아직 뭐 기대할 게 없어요. 봐. 그러니까 지금 반복해야 되는 거 느끼시죠? 그러니까 결석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이거 반복을 해야지 뭐. 좀 일찍 와서 좀 보고 말이야. 책도 좀. 그죠? 자, 분모가 뭐예요? 소득의 변화율이에요. 소득의 변화율이고 퍼센트 분자가 뭐예요? 수요량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분자가 뭐 변화율이에요? 양의 변화율이 양의. 탄력성 결과 항상 양의 변화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연간 상품 이렇게 할게요. 연간 상품. 대체지 보완제 같은 거예요. 저는 이걸 Y제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당 상품을 계속 X제로 써왔죠. 그래서 제가 연간 상품을 Y제로 할게요. 교재는 반대로 되어 있지만. 자,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간 상품의 가격 변화율입니다. 가격 변화율. 이게 변했을 때 해당 상품, 내가 지금 살펴보자는 해당 상품의 X제로 할게요.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자, 이걸 보면 말이죠.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이거 봐요. 가격 변화율에 의해서 수요량 변화율. 이거 말이죠.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기본 틀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당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X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연간 상품 대체제나 보완제 가격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어떻게 되느냐. 자, 소득이 증가합니다.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죠. 그랬더니 그 제하의 수요를 늘렸어요. 그럼 이건 부호가 플러스 되는 거 맞나요? 자, 이것은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를 늘린 재화니까 이런 경우는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고요. 이런 것을 정상제, 우등제라고 합니다. 자, 정상제 또는 뭐예요? 우등제. 두 표현을 많이 씁니다. 원래 이거 말고도 상급제, 보통제라는 표현도 있는데 요즘 안 써요. 그래서 그러나 이 두 가지 표현은 꼭 같이 알아두면 좋겠어요. 강의 노트에다 추가를 하나 더 적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득이 늘었는데 오히려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양이 줄었어요.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자, 이런 제한을 뭐라 할까요? 열등제. 열등제. 자, 소득이 증가했는데 수요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 값이 0이죠? 그럼 뭐예요, 이거? 중간제. 중간제. 중간제예요, 독립제? 자, 갑자기 이제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눈동자 흔들리고 내가 봤거든? 그래서 중간제 또 독립제 헷갈리니까 일단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치 보완제 들어갈게요. 대치 보완제. 대치제가 뭐예요? 대신 그런 정도만 나와도 잘한 거예요. 자, 대신 받고 소비도 만족의 차이가 문제와 저 애를 썼는데 저 무슨 애 썼어요? 이게 감 선생은 대체지 보완제 할 때 대체지 뭘 썼어요? 코카하고 펩시. 애정 좀 가지세요.
저는 콜라는 구분 안 해요. 네, 구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체제. 자, 이 대체제를 코카로 하겠습니다. 코카. 여기 대체제 펩시. 펩시. 둘은 대체제 관계입니다. 얘가 얘를 봤을 대체제, 얘가 얘를 봤을 대체제. 서로 대체제 관계라 그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다. 서로 대체제입니다. 서로 대체제.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카콜라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감선생은 코카콜라 양을 줄이고 대신 뭘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어서? 펩시. 그럼 얘기자. 코카콜라 양을 줄이고 방금 뭐라 했어요? 대신 펩시 양을 늘렸네요. 그러니까 봐요. 양은 이렇게 대신합니다. 여기 양이잖아요. 양은 대신하는 관계고. 그렇죠? 이게 수요가 증가하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그래요. 이게 대체제예요. 표정이 뭐 아직도 안 풀렸어요. 자, 가격이 하락한다. 코카콜라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감동환 선생은 뭐 먹어요? 코카 수요를 늘리겠죠. 대신 펩시 수요량은 줄이겠죠. 마이너스도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비례관계예요. 같은 말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급법칙을 보면 양의 함수관계, 비례관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체제는 그런 양상을 띱니다. 대체제가 되겠고. 보완지 들어가 볼게요. 보완지. 보완지 뭐 있었지? 앞에 있는 감선생은 커피 마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 그렇지. 아이고, 기억하는데 그렇게 어려웠었나? 야, 설탕 싫어. 함께 소비한다. 함께 소비한다. 그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앞에 있는 감선생은 커피를 마실 때 반드시 설탕을 넣어서 먹어요. 근데 이번에 설탕 가격이 비싸졌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죠. 한 스푼이 2만 원. 그러면 설탕 수요량 어때요? 줄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커피도 함께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보완지. 이런 경우 어떻게 돼? 설탕 가격이 하락해서 거의 뭐 공짜에 가까워요. 그럼 설탕 수요량을 늘리겠네요. 함께 커피 수요량도 늘릴 가능성이 있죠. 그럼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뭐예요? 보완제라는 거죠. 보완제. 근데 설탕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했다. 그럼 아파트 수요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변화가 없죠? 이걸 뭐라 그래요? 독립제라고 합니다. 중간제의 독립제. 괜히 물어봐가지고 더 헷갈려 이제. 에이 진짜. 자, 여기 봅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이 플러스 뭐한데, 좌측이 마이너스 뭐한데, 우측 플러스 뭐한데, 여기 정상제 우등제죠? 정상제 우등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왼쪽에 마이너스 뭐? 열등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걸 좀 더 쪼개면 여러분한테는 좀 범위를 벗어나는데요. 자, 이 사이값 1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큰 구간이 있고요.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있어요. 그럼 이 구간이 있게 되면 이걸 우리가 필수제라고 하고, 이 구간이 있으면 이때 우리가 사치제라고 불러요. 이것은 여러분한테 나오기 조금 세요. 문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은 10% 올랐는데 어떤 물건을 20% 수요량을 증가시켰어요. 어떤 물건에. 그럼 소득 증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소비를 늘린 거죠. 이러면 사치다 그래요. 그게 무슨 제약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한테는 사치다. 오케이? 그러니까 하루에 3공기밖에 못 먹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어쩌다 4공기 먹으면 소득이 조금 늘었다 해서 뭐 100원 더 늘었다 해서 공기 하나 더 늘리면 그 사람은 또 사치가 되는 거예요. 별로 재미없나?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달라 이것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거 봐요. 소득이 10% 올랐는데 어떤 물건을 5%밖에 안 늘렸다.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그럼 뭐예요? 필수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필수제로 1까지 들어갑니다. 1까지를 필수제로 봐요. 그래서 탄력적, 비탄력적은 여기에서 써요. 수요소득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그럼 뭐예요? 사치제. 비탄력적이다. 그럼 뭐? 필수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탄력성은 기준을 1로 했을 때 탄력적, 비탄력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0보다 크면 탄력적, 0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그런 말 안 쓰는 거예요. 순엉터리입니다. 알았습니까? 0을 기준으로 절대 그런 말 쓰지 않는다. 네,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1. 탄력적, 비탄력적은 1을 기준으로 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워요. 여기까지 뭐 출제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무한대 왼쪽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플러스 뭐예요? 대체제. 아, 이게 하나 빼먹었네. 이게 뭐예요? 중간제. 중간제. 됐죠? 자, 이 대체제. 이따 구분해 드릴게요, 저거.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이게 뭐예요? 보완제. 보완제. 여기 뭐예요? 독립제. 일단은 부호를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플러스가 돼요. 원인과 결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근데 반대로 움직이면 반비례 관계는 뭐가 돼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요. 탄력성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원인과 결과 관계를. 아, 진짜. 어떡하지? 자, 이렇게 하세요. 내가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통장 잔고가 플러스야. 그럼 정상이에요. 우쭐해집니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에 쪽팔려 열등. 대체할 때 대자가 원래 대신할 대자인데 큰 대자로 생각해요. 통장 잔고 플러스 돈이 많으니까 대체 이렇게 합시다. 더 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보완이 필요해. 이렇게 기억합니다. 일단 부호부터 기억하도록 하죠. 부호부터. 저쪽 보고. 열등제 부호 뭐? 대답을 못해. 방금 했는데. 보완제는? 뭐가 플러스에 마이너스지? 보완이 필요하다니까. 마이너스 통장. 정상제 우등제는? 플러스. 대체제는? 플러스. 그럼 플러스는 원인과 결과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그 정도면 돼요. 그 정도면. 이 정도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당황스러운 게 뭐예요? 이게 중간제인지 독립제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다행인 것은 우리 세종대왕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봐봐요. 받침이 동그라미 있다, 동그라미 있다, 동그라미 있다, 동그라미 있다, 동그라미 있다,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없다. 얼마나 다행이게요. 그죠? 그래서 정상제, 열등제 아닌 뭐더라? 동그라미가 있는 중간제더라. 이렇게 해요.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뭐예요? 곱씹고 반복하면 기억이 이해를 시킬 거라고 그랬잖아. 지금 그렇게 해요 그냥. 알았습니까? 좀 그 암기장 좀 많이 손내서 좀 읽어보시고 오늘 심심한데 강의 노트 암기편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뭐 암기 요거 뭐예요? 요 자료를 갖다가 집에 하나 두고 학원에 하나 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집에 두고 가지고 없어서 옆에 사람 거 보지 말고. 지금 찔린 사람 몇 있죠? 자, 집에서 공부하다 놓고 오잖아. 그죠? 맞잖아요. 공부하다 놓고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료를 두 가지 마련해서 하나는 집에 하나는 어디? 학원에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할 때 거기 핑크를 한번 넣어봐요. 넣어보면 얼마나 또 재밌습니까? 신나죠? 자, 그 네 생각이라 그러지 말고. 자, 지금 테마 49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교재를 한번 점검하도록 합니다. 자, 98쪽에 공급의 뭐 가격 탄력성 나와 있고요. 99쪽 가볼게요. 뭐가 나와 있어요? 탄력성과 균형 가격의 이동 나와 있나요? 네. 거기 잘 봐요. 완전 탄력적이 무슨 뜻이에요? 저를 봐봐요. 양 변화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증가 감소할 수 있어요. 양은 얼마든지. 근데 가격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수평.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인 수요가 완전 탄력, 수요 곡선, 이 수평선. 공급이 완전 탄력적으로 뭐예요? 공급수 수평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은 변할 수 있지만 가격이 불변입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양은 변화시킨 다음에 무한대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대신 가격 변화는 아예 없어요. 뭔가 역의 느낌이 팍 들죠? 안 들어? 자, 넘겨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수직이네요. 양 변화가 아예 없죠? 가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지금 상승 하락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양 변화가 아예 없죠? 서로 역의관계라니까? 한쪽이 아예 못 변하면 다른 쪽은 무한대로 변해요. 그런 느낌 들어요? 자, 그 느낌을 가지고 10분 뒤에 만납니다.